안녕하세요. 썬돌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읽은 책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이 중에서 딱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책을 종류별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이 6권이 에세이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 4권은 문학, 소설, 그리고 이 한 권은 경제 도서가 되겠습니다. 총 11권의 책을 읽었고요. 그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니의 부자 되기 습관.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 독립이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요즘 예능에서 그 소재로 주식을 다루더라고요. 그렇게 TV 예능에서 주식을 이야기할 정도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나는 잘 모르겠다. 왜 주식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아직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께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 책을 읽으면 약간 주식을 하는 것에 살짝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왜 주식을 해야 되는지, 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이 실려있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9살짜리 어린 소년이 주인공인데요. 그 소년의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 하나와 그 소년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과거의 이야기,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술이 되는데요. 할아버지 이야기의 시대적 배경은 2차 세계대전이고 이 어린 소년의 시대적 배경은 9.11 테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테러라는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들이 바탕에 깔려 있고요. 그런데도 이제 어린 소년이 주인공이다 보니까 조금은 발랄하고 엉뚱하기도 하면서 귀여운 그런 분위기의 글이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2번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약간 이야기가 아무래도 시점이 계속 뭔가 바뀌다 보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는데 좀 급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는 재밌다 정도였다면 두 번째는 완전히 스토리를 숙지한 상태에서 다시 어떤 문장들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을 좀 더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어서 훨씬 좋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마음 아프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이구나 또 그런 문장이구나를 느끼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실 거라면 한 2번 정도 읽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인간의 대지라는 소설입니다. 저는 이 책이 이 뒤에 보면 산문집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문집은 그냥 에세이를 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문집이라는 단어 안에 소설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소설뿐만 아니라 신문기사, 논문, 일기 이런 것도 다 산문이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는 거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생텍쥐 베리가 자신이 그 비행기 조종사 일을 할 때 어떤 경험했던 거나 느꼈던 거를 조금 더 각색해서 이제 소설로 만든 이야기인데요. 앞부분은 조금 지루한데 이제 그 지루함을 견뎌내면 좀 뒤로 갈수록 굉장히 재밌는 책이고요. 저는 이 책에서 생텍쥐 베리가 인간이 좀 인간답게 살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됐고 그 가치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그런 책입니다. 총 3가지 정도? 크게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그 3가지가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모순, 양기자 작가님의 모순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한 3, 4년 전에 한번 읽었고 이제 올해 다시 재독을 한 책인데 이 책 자체는 일단 2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굉장히 많이 팔려서 이 표지가 매번 바뀌어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중고 서점에서 2,300원 주고 산 거라 이렇게 표지가 예쁜 표지는 가장 안 예쁜 표지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 책은 아무데나 펼쳐도 약간 명문장이 가득한 그래서 거의 밑줄을 안 그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좋은 문장이 많은 책인데 간단한 줄거리는 안진진이라는 20대 여성이 주인공이고요. 그 여성이 두 명의 남자를 어떻게 보면 어장관리? 양다리까지 양다리? 잘 모르겠네. 어쨌든 두 명의 남자를 만나는 이야기 하나와 그 쌍둥이인 엄마와 이모와 관련된 이야기 하나, 그리고 아빠 이야기, 남동생 이야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이 이야기들의 중심에는 안진진이라는 주인공이 있다는 거. 근데 엄마와 이모의 대비, 그리고 주인공이 만나는 두 남자의 대비, 이렇게 뭔가 인물들이 서로 뭔가 반대 지점에 있는 것 같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인물 간의 관계나 그 인물의 캐릭터 자체를 들여다보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굉장히 재밌고 캐릭터도 매력적이고 이 전체를 또 다 읽고 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 볼 여지도 있고 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소설이라서 아마 4년 뒤에 다시 읽어도 재미있는 소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책입니다. 네 번째 책으로는 스토너라는 소설인데요. 이제 스토너라는 인물이 한 남자가 주인공이고 그 남자가 농사를 짓다가 대학교에 가게 되고 대학교에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소네트에 빠져서 영문학을 공부하게 되고 뭐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가 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냥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한 남자의 거의 모든 일생을 그려낸 소설인데요. 이 책을 제가 너무 기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천을 많이 받았고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은연중에, 그러니까 잘 기대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은연중에 제가 했었는지 제 기대를 충족시키지는 못했던 책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소설을 관통하는 아주 짧은 문장이 있거든요. 이제 그 스토너라는 인물이 스스로 자신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는데 한 8글자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문장이에요. 근데 그걸 말하면 너무 스포가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냥 그 문장이 이 책에 다인 느낌? 그러니까 그 문장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이 책을 좋아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랄까, 근데 그 한 문장을 읽으려고 그 한 문장을 향해서 달려가기에는 이게 너무 스토리가 좀 지루하고 그렇다고 캐릭터들이 매력적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좀 지루한 책? 약간 무미건조한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도 이게 이렇게 빵 때리는 무언가가 있으려면 사실 그 문장에 도달하기 전까지 저는 빌드업을 잘 해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뭔가 계속 궁금하게 뭐 만든다거나 아니면 앞에 뭔가 어떤 장치들을 심어놔서 그 뒤에 빵이 아 이거였어 라고 만들게 한다거나 뭔가 제가 기대하는 소설한테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책이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렇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이 책으로 친구들이랑 독서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이 책을 지금 인생책 리스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이 됐던 책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책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아쉽게도 저한테는 뭐 큰 울림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 책을 나중에 한번 다시 읽어보려고요. 그때는 또 감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2021년의 나에게는 그냥 그런 책이었다. 그러면 이제 에세이 6권이 남았는데요. 순서대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의 영혼의 편지. 이 책은 제가 옛날에 이제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 책인데요. 이번에 2021년에 재독을 한 책이고요.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그 방고흐가 쓴 편지를 묶어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방고흐의 동생인 테오에게 쓴 편지를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인상주의 화가들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특히 뭐 모네의 그런 풍경화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방고흐는 그림을 본 적이 있긴 해요. 근데 뭐 되게 입체적이고 아름답긴 한데 막 제 취향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래서 별로 관심이 크지 않던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 정도였는데 이제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에 이제 고흐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또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책인데 이제 그걸 읽고 나니까 고흐가 다르게 보이고 그의 작품들이 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는 사실 뭐 작품보다는 이 방고흐라는 사람 자체에 좀 빠지게 됐던 그런 책입니다. 물론 이제 이 책 한 권만 읽고 방고흐란 인물에 대해서 뭐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냥 이 책 자체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랐던 게 이제 이 방고흐가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번역을 잘한 건지 모르겠지만 글도 굉장히 잘 쓴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이렇게 잘 쓰여진 문장들과 뭔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는 태도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좀 받을 수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보다 더 자기계발서 같은 책? 그러니까 실제로 제 마음을 막 움직여서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는 책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계발서 같기도 한 책입니다. 유럽의 명문서점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제목에서 너무 유추가 가능한데 그냥 유럽에 있는 서점들을 저자가 직접 가보고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서술해둔 책이에요. 아무래도 제가 그 서점들을, 책방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제목에 끌려서 샀는데 개인적으로 이 책은 비춥니다. 이제 요즘 여행을 못 가니까 여행하는 기분을 내고 싶어서 유럽의 책방을 투어하는 기분으로 읽고 싶어서 샀는데 이 글 자체가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조금 지루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도 나는 유럽에 어떤 서점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분들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책 자체는 뭐 좀 지루했지만 여기 사진이 많이 실려 있거든요. 그 사진을 보는 재미가 있는데 뭐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 한국과 아무래도 이제 건축 양식이 다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책방들이 있어서 이런 책방 사진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때론 대충 살고 가끔은 완벽하게 살아 라는 구선화 작가님의 책인데요. 책방을 운영하고 계신 분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방연이라는 홍대 근처에 있는 책방이고요. 짤막한 글들, 일기 같은 글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아마도 이제 이 작가님이 읽고 따로 모아둔 그런 좋은 글귀, 그러니까 책에서 발췌한 글귀와 작가님이 쓰신 글이 이렇게 같이 실려있는 형태의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책방 사장님의 어떤 삶이나 하루하루가 궁금하시다면 좀 읽어볼 만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동네 책방에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손님들이 있다라는 걸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알고는 있었는데 이 책에 진짜 진상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라고 할 만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아직까지 안 마주친 것에 감사하며 감사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고 짤막짤막한 책이어서 그냥 쉽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이랑 약간 표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비슷하다 해서 봤더니 이제 이 그림 작가님이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 그림 작가님이 이 출판계에서 핫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네. 그래서 이 책 어린이라는 세계 언박싱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책인데요.
제가 보통 독서 노트를 기록할 때 이제 한 줄로 그 책을 요약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책은 이 책의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노인이 될 과도기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어린이도 미래가 아니라 현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이 메시지를 이제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어서 쓴 책이 아닐까 싶고요. 이 글쓴이의 어린이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고요. 내가 평소에 어린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대했는지를 이 책을 읽으면서 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거의 2021년 시작할 때 가장 처음 읽었던 것 같은데 이제 박웅현님의 책은 토끼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호불호가 좀 심하게 갈릴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또 누군가한테는 독서의 어떤 방법이나 방향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하고 이미 책을 많이 읽어서 자기만의 독법이 만들어진 사람한테는 이 저자의 뉘앙스나 말하는 방식이 조금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하게끔 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기억에 오래 남는 건 이제 앞부분 내용인데 저자가 이제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잘 산다는 건 잘 감상하는 것이고 잘 감상하려면 잘 관찰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늘을 바라보고 길가에 있는 꽃으로부터 감탄하는 사람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랑 어떤 삶의 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벌써 마지막 책인데요. 이건 최근에 산 책이고요. 예진문의 취미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기록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께만 추천을 드리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기록하는 거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책이 전혀 재미가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예진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취미로 해왔던 그런 기록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기록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이 뭔가 되게 멋스럽다고 해야 되나? 되게 예쁘고 사실 이 책은 이 책 자체가 너무 좋아서 추천을 하고 싶다 이런 것보다는 이 예진문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멋있다? 이 사람의 기록이 되게 멋있다? 아직 저도 많이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책이나 또는 이분의 인스타그램 또는 유튜브 저는 아마 유튜브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이분의 기록들을 보면 굉장히 고퀄이고 감성이 듬뿍듬뿍 들어가 있는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재밌고 특히 이제 그 유튜브에 가보시면 이분의 집을 소개하는 영상이 있는데 진짜 멋있다. 저런 데서 살면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자신이 거주하는 그 공간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굉장히 잘 가꾸어 놨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방면에서 되게 배울 점도 많은 사람인 것 같고 단순하게는 멋있는 사람이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분입니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최근에 출간이 됐고요. 먼저 인스타나 유튜브를 한번 보시고 이분 뭔가 내 취향이다 싶으시면 이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총 11권의 간단한 소개가 끝이 났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딱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뭘 읽어야 할까요? 사실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어떻게 책을 한 권만 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한 권을 읽어야 한다면 뭘 읽어야 좋을까? 일단 요즘의 관심사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나는 요즘 돈에 관심이 많다 하면 졸리의 부자되기 습관을 읽어보시면 되겠고 나는 소설을 읽고 싶다. 그렇다면 일단 얘는 탈락. 소설을 읽고 싶다.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2권 중에 한 권을 추천하고 싶은데 잘 읽히는 걸 읽고 싶다. 그러면 모순. 이거 이미 읽었다? 그러면 이 책.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렇게. 그리고 나는 그냥 가볍게 에세이를 읽고 싶다 한다면 일단 호불호가 있는 책은 빼고 제가 비추하는 책은 빼고 이렇게 3권이 남았는데요. 사실 이 책이 저의 너무 최애라서 이걸 읽어야 하지 않나. 근데 나는 진짜 좀 가벼운 에세이를 읽고 싶다 하면 요거 아니면 뭔가 새로운 어떤 이슈, 화두, 세상의 어떤 흐름 이런 걸 좀 알고 싶다 하면 이 어린이라는 세계도 이 어린이에 대한 그 약자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인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려보면 부자되기는 빼고 한 권을 읽어야 된다. 왜 한 권을 읽어야 될까? 제가 질문해놓고 일단 이 2권의 책이 제가 다 2번씩 읽었고 이미 옛날에 산 책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죠. 그래서 저의 페이버릿이기 때문에 소설 중에 하나, 에세이 중에 한 권을 꼽자면 이거고 조금 신간 위주로 가자면 이렇게 소설 하나, 에세이 하나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도 한 권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소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에세이를 빼고 이렇게 탑2가 남았는데요. 한 권을 읽어야 된다. 만약에 상황을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그냥 소설 한 권 읽고 싶다. 그냥 뭔가 재밌게 좀 힘들지 않게 읽고 싶다. 하면 무슨? 근데 아니면 내가 이 책밖에 못 읽어. 이 한 권으로 계속 이 한 권만 읽을 수 있어. 라는 가정이 생긴다면 이 엄청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가까운 이 책. 근데 이 2권 다 보통 어떤 책은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다시 읽을 때 재미없는 책이 있는데 이 2권은 다시 읽어도 그러고 보니 이 2권도 다 2번씩 읽은 책인데 2번 읽을 때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왠지 이 책은 이제 두께도 있고 해가지고 3번 읽어도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책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책을 최후의 한 권으로 꼽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한 권을 꼽아봤고요. 저는 이제 2021년 1월부터 3월 지금 중순? 중반인데 이렇게 이런 책들을 읽어왔습니다. 사실 어린이라는 세계 읽으면서 또 막 제가 인스타그램에 뭐 리뷰 같은 것도 쓰고 하기 때문에 가끔 그 리뷰를 쓰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랑 댓글로 의견을 나누면서 굉장히 저의 어떤 편협했던 시각이나 세상을 좀 넓히게 도와준 책이고요. 이 책도 저는 진짜 돈알못이고 경알못이었는데 경제 세계에 좀 발을 뻗어볼 수 있게 좀 도와준 그 마중물 같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설이라든지 이런 뭐 고흐의 에세이, 고흐의 편지 같은 책들은 저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나 저 자신을 성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됐던 책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었고 아마 다음 영상은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만한 상상하지 못할 만한 내용이 담긴 영상일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을 꼭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